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40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 모멘텀이 스마트폰이나 TV 그리고 가전 등 세트 부분에 좀 있었다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분이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분별 실적을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역시 이제 부분적인 실적을 파악해 두고 그것이 갖고 있는 현재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IM 부분, 그 핸드폰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4조 3,2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건데요. 2년 만에 4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역대 최고의 이 부분, 즉 스마트폰, 핸드폰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4조 원 정도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갤럭시 S7 그것도 엣지는 또 마진이 좋죠. 이쪽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중저가 폰이라 할 수 있는 AJ 시리즈도 그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특별할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실 갤럭시 S7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시장에서는 별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양이 좋아지지 않았죠. 디자인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기능이 첨가된 것도 또한 아니죠. 아주 평범하게 단지 현재 방수나 또는 방진 정도의 기능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능만, 또 품질이 약간 좋아졌겠죠. 메탈 케이스를 채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는 것이죠. 지난 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7,800만 대 정도 된다는 건데요. 현재 의욕적으로 현재 기대했던 G5 LG전자의 판매량은 불과 25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별반 기능이나 사양이 크게 증진된 것도 아닌데도 현재 갤럭시 S7 및 엣지가 잘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고사양 경쟁은 현재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또 그 상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브랜드 파워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현재 브랜드가 좋은 것, 또 같은 성능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의 또 가격 정책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다운시켰죠. 합리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카콜라 효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코카콜라가 뭐 특별히 더 맛있는 건 아니죠. 같은 맛인데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브랜드가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삼성전자도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크게 위축되지 않은 한 정체된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 호전세는 계속 유지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즉 그만큼 불안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실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성적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섹터는 CE는 가전 부분입니다. 가전 부분이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갔어요. 1조 300억 원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7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회복했다는 건데요. 가전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쌍벽을 이루는 데가 LG전자죠. LG전자 가전 부분 다 통합해도 삼성전자 이번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5,80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순수 가전을 다 따지면 7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삼성전자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이번 가전의 현재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이라는 건데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LG는 TV, 그 중에서도 OLED TV의 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삼성 TV가 밀리지 않을까 했던 건데요.
삼성전자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또 다른 카테고리의 TV가 있죠. 이른바 퀀텀 닷 TV입니다. 이것이 LCD 기반이긴 하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가는 것 같고요. 또 슈퍼 UHD TV 또한 상당한 이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하반기 가전 부분의 실적이 물론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1조 원대를 유지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쪽 부분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건데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2,700억 원 적자 2,70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1,400억 원 흑자를 봤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소형 OLED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자체적인 수요 외에 지금 여기저기서 그 수요가 현재 지금 늘어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OLED 대형 패널은 LG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고 주로 TV에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는 이건 삼성전자만 하는 데입니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지요. 현재 이 OLED가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주로 사용됐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그것을 현재 채택하는 쪽으로 현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애플입니다.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현재 아이폰 7에 현재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된다는 현재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의 로컬 기업 화웨이 같은 레노버 같은 오포나 또는 현재 샤오미 같은 이런 업체들도 현재 OLED 디스플레이 채택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해서 지금 현재 1,400원 정도의 영업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역시 조 단위로 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 별반 큰 변화가 없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6,400억 정도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를 무려 22.3%나 격감을 했고요. 지난 분기 대비로 약간 증가했으면 0.4%, 금액으로 따졌을 땐 100억 원 정도 증가된 정도 수치인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및 현재 하이닉스의 실적은 그 부분 완전히 죽을 썼을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현재 2억 1,500만 불 적자를 봤습니다. 또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29억, 최근 3년 중 최악의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됐고요. 또 지난 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19.4%, 가뜩이나 나쁜데 그 상태 더 나빠졌습니다. 그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당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반도체 D램이 좀 부진했던 것을 V낸드, 3D V낸드가 현재 만회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도 V낸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 외에 다른 어떠한 배경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D램 미세화 수준이 다른 업체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주력 D램은 이미 20나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나노 주력으로 하지만 조만간 18나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의 주력은 25나노입니다. 아직도 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이제 간신히 21나노를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금년에 거의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정도로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 2위 업체입니다. D램 쪽에서는 말이죠. 하이닉스가 그런 정도입니다. 마이크론 더 심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이 30나노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간신히 25만원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반도체 굵기라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현재 역량까지 집중시키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얼마 전 청각 윤희가 같은 국영기업 XMC를 인수를 했죠. 현재 이들 업체들이 반도체 D램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반도체 D램을 양산한다는 건데요. 그 양산했을 때 그들이 양산하는 제품의 지금 현재 공정 수준이
32나노입니다. 32나노면 한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 이미 거의 10년 전쯤에 개발했던 정도 수준이거든요. 해서 현재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 반도체 부분만큼은 적어도 5년 내지 적당하게는 거의 한 10년 정도 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밀어붙여 왔었던 초격차 전략, 삼성전자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2위, 3위 업체와 어느 정도 기술 격차 벌어져 있지만 그 상태를 더 벌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을 석권하고 현재 시장을 평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 절반 정도 마켓이 현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라는 점이 바로 반도체 실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 제반 사업 부분의 각 부분 시너지 효과가 제법 나오게 현재 모양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쪽이 실적이 나쁘면 한쪽의 실적을 메꿔줄 수 있는 실적 대체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업 포트폴리오의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엔 잘 기대하지 못했던 모양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부분 특히 반도체가 아주 심했습니다. 실적이 기복이 심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었죠. 실적이 그전과 전혀 다르게 많이 안정되게 생겼습니다. 해서 그 점과 그 실적 변동성과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던 건데 지금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런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것, 반도체 같은 케이스죠. 이번에는 이제 VNAND가 되겠습니다. OLED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 시장을 평정하는 초격자 전략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 D램 쪽에 그동안 쏟았던 역량을 다른 쪽, 즉 OLED나 그런 VNAND 쪽에 쏟을 수 있는 역량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또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그 바람에 반사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반도체 D램 공정을 하느라 SK하이닉스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실적도 나빠졌지만 계속 미세화 공정의 개발을 위해서 R&D도 해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설 투자를 계속 거의 매년 6조 원 내지 7조 원 정도를 현재 투자를 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큰 부담이었었던 건데요. 지금은 더 이상 아주 치열하게 반도체 D램 공정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해서 그 R&D 및 카펙스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D램 시장은 이미 그 3, 4체제로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치고 나오는 바람에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카르텔, 즉 최소한의 현재 가격은 담합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생산량 담합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그동안 일사천리로 내려갔던 D램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어느 정도의 반등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올라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 작용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에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VNAND 쪽의 개발 쪽에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4위거든요. 그쪽 부분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도 큰 의미로 전달되고